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2026년 첫날 지난해 크게 성장한 한국 증시의 상황 한번 짚어보고요. 코스피 5천 시대 또 6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의장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이제 현장에서 시장을 지켜와 보셨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게 정말 오를 때도 있고 예. 또 내릴 때도 있겠지만 지난해 보면은요 코스피가 연초 대비 70% 정도 올랐던 거죠. 예, 75% 네.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이례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역대급이죠. 네. 역대급이고 과거에 이제 고도 성장기에 1987년, 88년 그 올림픽 앞두고 네. 그때 90%대 한번 상승을 했었고요. 네. 좀 이례적인 거였죠. 뭐 워낙에 고도 성장기였으니까. 그 이후에는 외환위기 때, 네. 외환위기 때 코스피가 10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가 깨졌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99년에 반등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때 80%대 한번 올랐는데 어. 그때는 이제 1000에서 300 갔다가 네. 300에서 뭐 500, 600 가봤자 네. 반등에 불과한 거고 네. 큰 의미는 없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코스피가 75%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지난해 상승 정말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주요국 증시 가운데 단연 그 상승 1위를 기록한 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예. 이유가 있었을 텐데 상승 배경을 좀 한번 짚어볼까요, 의장님?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보면은 네, 상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정상화 과정. 과거에 제가 재작년이죠. 이미 12월 3일 날 네. 네, 그때 저희가 엄청난 충격을 겪으면서 아, 거의 뭐 나라가 망한 듯이 뭐 삼성전자도 어려웠고 내수 경기도 안 좋고 글로벌 경기도 좀 불안했었고 관세 리스크에 그다음에 계엄 선포까지 하면서 앞이 안 보였던. 예, 코스피가 뭐 2,100, 200까지도 하락을 했었죠. 그 암울했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주가가 빠졌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6개월간의 정부 공백기를 거쳤고 그래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그냥 정상화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한 3,000포인트 정도까지는. 까지는. 예. 네. 가지고 그 다음에 정부가 정책이 주로 이제 뭐 내수 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고 네. 자본시장 선진화 내지는 활성화, 네. 정상화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좋은 정책을 시행했어요. 네. 그러면서 코리아 릴레이팅,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되는 과정을 겪었고 그러니까 재평가라는 재평가 말씀이죠. 그게 한 리베이팅. 8월까지인 것 같아요. 네. 8월까지 그래서 8월까지는 전반적으로 모든 주식이 고르게 올랐던 특성이 있었고요. 네. 근데 8월 이후부터 변화가 생기죠. 근데 글로벌 유동성 장세 플러스 이제 AI 밸류체인 관련된 이 반도체 장세가 벌어지면서 네. 네. 그 이후에 코스피 한 700포인트 정도는 이제 반도체가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보면 전반기는 좀 정상화되면서 한국 시장이 재평가되는 과정을 겪었고 네. 후반기 들어서는 반도체 업황이 급격히 회복되면서 그 여세를 몰아서 코스피가 나머지 오른 것 같아요. 전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까지 좋을 거라고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전혀 못했습니다. 네, 예. 네. 굉장히 어려웠었고 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6개월 전에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는 다른 회사라는 느낌이 정도로 네. 회사의 분위기가 너무 바뀌었고 전 분야에 걸쳐서 지금 돌아서고 있어서 네.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요. 그 지금 좀 거품 우려까지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유동성 장세에 그렇죠. 대한 의장님의 의견은 어떤 겁니까? 이게 지난 한 2008년부터 리만 사태 때부터 네. 과잉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네, 네.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하려고 했더니 또 코로나가 또 터지면서 오히려 네. 돈을 더 풀어버리고 네. 또 뭐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돈을 조금씩 풀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글로벌 유동성 말씀하시는 예, 글로벌 거죠? 유동성 네. 문제가 되고 뭐 국내도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뭐 돈을 찍어내는 거에 대한 뭐 부정적인 시각도 많겠지만 네.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돈을 써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은 너무 어려운 분야가 많기 때문에 돈을 좀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과잉 유동성이 해소가 안 되고 네.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제 국면에 처해져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시중의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다는 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거 예. 어느 때보다도 많이 풀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과거의 유동성 장세 가장 컸던 때가 언제이고 그거하고 지금 비교하면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이장님. 근데 과거랑 비교를 해봐도 네. 계속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계단식으로. 추세적으로. 네,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새로운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거는 해소가 안 되고 계속 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고,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정부가 공조를 해서 돈을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국가만 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미국도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 네, 때도 SBC, 네. 그 사태가 커졌으면 네. 미국의 달러조차도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부가 그냥 보증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모든 국가가 같이 공조 체제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네. 계속 유동성은 풀려 나가는 거고, 이대로 계속 차입금은 늘어나고 국가 부채는 역대급이고 전 세계가 공이, 네. 일본도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계속 이러고 가는 게 이거는 그냥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늘고 있는 그럼 그 상황이에요. 상황에서 이게 좀 위험하다는 건 어떻게 징후를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모든 자산이 네. 예를 들면 가치 대비 너무 과하게 오를 때 큰 위기를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예. 거기에 걸맞게 재평가돼서 오르는 건 괜찮아요. 그 이상으로 가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의장님 보시기에는 글로벌 유동성 장세인데다가 예.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거품이라고 보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부 업종별로는 거품이 나오고 아, 있는 건 업종별로. 사실입니다. 네. 예. 현재 돈을 벌고 있지 않은데 네. 앞으로 벌 거다라는 추측만으로 올라가는 이제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겠네요. 예. 네. 이제 무엇보다 말씀하셨지만 그 리레이팅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또 지난해는 자본시장 정상화로 우리 증시에 대한 신뢰가 예. 좀 다시 쌓이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제도 개선이 좀 많이 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2차 상법 개정 그리고 당장 올해부터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이 될 텐데 예. 이런 변화를 좀 반갑게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여태까지 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 이제 정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모든 주주들이 뭐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반기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그리고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좀 이어지기만 하면 굉장히 네. 좋을 것 같고, 계속 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주가가 오른다고 멈추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코스피 5천이 목표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예, 네. 당연히 하나의 결과물인 거지. 네.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코스피가 네. 5천을 가든 6천을 가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네. 단지 그 숫자를 목표로 하는 건 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평가 받았던 게 제자리 찾기를 좀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게 듭니다. 예. 오래전부터 상법 개정 주장이 오셨잖아요. 예, 이렇게 알고 예. 있는데 7월이었나요? 지난해 그 예, 7월이죠. 예, 그때 예. 1차 상법 개정이 된 거고 그 내용 잠깐 좀 소개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이제 1차 상법 개정이었던 것 같고요. 상법제 382조 3항을 개정한 건데요. 네. 상법제 382조 3항은 이사의 충실 의무. 네. 이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을 위해서 위하여. 일하느냐. 네. 회사를 위해서만 일한다고 이제까지 되어 있는데, 계속 그랬었죠. 근데 글로벌 추세는 그게 아니고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당연히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하고, 심지어 요즘은 네.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일한다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주주만을 위해서 일하니? 그러면 직원은 소비자는 네. 뭐 사회적 책임 안 질 거야? 네. 환경은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네. 가는 구조인데 우리는 그 전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후진적인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되고 있지 않았다. 네. 1% 주주는 1%만큼, 네. 10% 주주는 10%만큼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네. 20, 30%를 가지고 계시는 이제 지배주주가 전체를 7, 80%를 갖고 있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간혹 가다가 네. 합병했다가 분할했다가 터널링 등을 통해서 편취하는 현상이 네. 간혹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예.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합법이었죠. 아닙니까? 네. 예, 합법입니다. 네. 이제 이게 그런 게 이제 없어지게끔 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갈 예.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차 상법 개정 그거였고 2차는 이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이거 좀 그렇습니다.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집중투표제. 네. 예를 들면 그 주식을 특정 이제 대주주가 51%를 가지고 있고 네. 나머지 분들이 49%를 가지고 있으면
이사 선임이 예를 들면 51명 대 49명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10대 빵이로 돼 있잖아요. 네. 과반수로 이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그냥 부당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사가 10명이면은 네. 그 한 명한테 10표를 다 몰아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한 명은 이제 소수주주가 이사를 확보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대주주의 권한이 좀 축소되고 네. 소수주주의 권한이 강화되는 그러면서 전반적인 이제 주주 중심 경영을 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네. 기존의 이사 안에서 선출을 해버리니까 예. 의미가 없어요. 제가 51% 갖고 있으면 어. 다 그쪽 사람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감사를 선임하니까 그게 그거가 돼버리는데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감사는 분리를 하되 대주주가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비율은 3%로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대주주가 51%를 가지고 있어도 네. 3%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나머지 소수주주가 한 6% 모아서 덤비면 네. 감사를 선임할 수가 있게 되죠. 기업들 입장에서 엄청난 변화가 온 거죠, 사실. 엄청난 변화가 온 거고 네. 또 이게 한 명을 더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원래 한 명까지 됐었는데 네. 이제 두 명으로 확대하고 이제 대기업 집단 이제 2조 이상 규모는 이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 1, 2차 상법 개정안이 올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집중 투표제는 네. 사실 즉시 시행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사 선임이 있으면 그 첫 해 바로 시행이 되는 거고 네. 나머지 것들은 1년 유예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 주총은 아니고 내후년 주총에 그렇군요. 시행이 될 것 같아요. 3% 룰 같은 거는. 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이 이루어질까요? 기업들도 물론 변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주주 환원도 이제 주주 환원이고 네. 이 사회가 훨씬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그 이사진의 면면을 보시면 뭐 MIT 전 총장이라든지 뭐 IT 기업의 CEO가 3명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네. 그 기업의 CEO보다 더 전문 지식을 가진 독립이사로 사회이사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본질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도 중요하지만은 기업이 지속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니까 네. 회사가 잘 되게끔 하는 거죠 경영이. 네. 그게 가장 큰 거고 주주 환원은 나중 문제이긴 합니다. 네. 흔히 이제 우리 이사회는 거수기다 이런 표현을 참 오랫동안 한입 예. 등식처럼 이렇게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은 된 거잖아요, 장치가요. 마련이 됐죠. 네. 마련이 됐습니다. 훨씬 더 강화될 것 같고 음.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도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정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독립이사를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그래요. 거죠. 이사의 책임감도 커지고 그만큼 또 뭔가 인센티브랄까 이런 것도 더 생기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반드시 보상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RSU 같은 네. 스타옵션이나 RSU 같은 주식으로 보상하게 되는 거죠. 네. 성과를 내면 그만큼 돈을 지불하는. 그 대신 책임도 많이 지우고 보상도 많이 주고 네. 이게 선진형 구조인 거죠. 그래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요, 이사님. 이게 예. 이제 그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시장에서 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행한 입장에서 보면은 비율로 따지면 충분히 했다. 이게 네. 뭐 최고 세율이 45인데 30으로 낮춘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거는 세율이 문제가 아니고 네. 세율의 일치가 더 중요한 그게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현행 양도세가 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50억 이상 대주주만 네. 세금을 25% 내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대주주는 회사를 팔면 25%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배당을 하게 되면 45% 배당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럼 배당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배당을 안 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언젠가 회사를 팔 때 25만 내면 되는데 네. 굳이 미리 세금을 2배 가까이 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세율의 불일치군요. 그게. 그렇죠. 네.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했는데 네. 5%가 불일치하는 거죠. 25인데 30으로 했잖아요. 최저세율을.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게 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세율보다는 세율의 일치가 불일치를 해소시키는 게 중요한 건데 네. 그거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점수는 95점. 그래도 많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95점이면은요. 그렇죠. 45에서 30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50억 이상 이제 배당금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극소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일반 이제 거액 투자자분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분들은 25%만 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최대 주주들만 대부분 이제 30%가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래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은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에 예. 좀 유의해서 보면서 투자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자 소득 같은 경우 네.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많잖아요.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해도 사실 거액을 예금하면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을 또 많이 내야 하잖아요. 네. 45% 최고세율이. 근데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주식을 웬만큼 많이 사도 25%만 내면 됩니다. 그럼 네. 배당 수익률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은행 이자와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차치하고 네. 예를 들면 은행 예금이 3%다. 그러면은 5% 정도 배당을 하면은 네. 세금을 내도 3.5 이상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배당 수익이 6%인 기업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배당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야 된다. 네. 그리고 배당을 많이 하더라도 사업 구조가 좀 불안정하고 네. 작년엔 적자가 나서 배당을 안 했다가 네. 올해 왕창했다 이런 기업은 안 되고 아, 꾸준히 배당을 유지하거나 늘려오고 네. 사업 구조 자체도 네. 크게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꾸준히 어허. 이익을 유지되는 기업에 네. 배당 투자를 해야지 네. 너무 변동성이 큰 기업엔 배당 투자하지 말자 음. 이런 걸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6년 새해 특집으로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난해 코스피 4,000시대를 연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으로 그 한국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과제 또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상속세 개편은 이제 예. 결국 무산된 거잖아요. 이 부분도 꽤 중요해 보이는데 늘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예, 강조를 예, 해오신 예,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듣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 왜 상속세를 완화하냐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예. 의장님의 어떤 그 설득력 있는 의견을 좀 말씀 주신다면은요. 예. 네. 이게 뭐 무산됐다기보다는 좀 연기된 느낌이 들고요. 그 범국민적인 이제 논의가 합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네.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과거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산업 구조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등등 뭐 배당 같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상법 개정도 있었고. 근데 마지막 남은 이제 문제가 상속세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간의 이해관계 불일치, 네.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되는데 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불편해지는 게 이제 대주주들. 네. 상속세가 현행 60%지 않습니까? 네. 대기업 같은 경우는 20% 할증이 돼가지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손자까지 가면은 이제 16% 남거든요. 아, 두 번 내려가면. 예. 네. 100이 40이 되고 네. 40이 다시 16이 되니까 네. 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열심히 일을 해서 예, 그런 이런 게- 생각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 생각은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고 전 세계 모든 기업의 뭐 주주들은 자기 회사 주식이 오르기를 원할 거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는데 네, 이제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큰일 나는 거죠. 뭐 승계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이제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쪽으로 가기를 바라지 않는 예. 대주주의 예. 마음 때문에라도 예. 일반 주주들이 그 투자를 해서 많은 이득을 가져가기 어려운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까지. 예. 예. 그렇게 피해를 결국은 이제 모든 주주가 피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일단 자금이 순환이 안 돼요. 지금 네. 100세 시대가 되면은 네. 아들도 70살인데 누가 돈을 쓰나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고여 있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대를 물려서 내려만 가고 예, 실제로 예. 쓰진 않는다는 쓰질 않게 거죠. 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자들로 하여금 좀 지갑을 절로 열어주는 어떤 정책.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돈을 쓰면 좀 공격하는 성향이 가끔 있잖아요. 너무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뭐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좀 이렇게 네. 박수를 쳐주고 네. 그분들이 돈을 많이 써야 돈이 좀 풀리는 거고 네. 계속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돈이 머물러 있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그 특히 증여세 문제가 네. 이제 상속세보다는 좀
젊었을 때 자녀가 네. 뭐 30대 이럴 때 뭐 수요가 많잖아요. 뭐 가장 필요할 때죠. 네, 먹고 쓰고 뭐 네. 주식을 아이 하든 뭘 낳고 하든 뭐, 네. 그렇죠. 아이도 낳고 네. 결혼 생활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돈이 필요한데 네. 이게 상속세가 너무 과하니까 풀리지 않는 증여세도 문제점이 과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그 상속세 방식도 좀 우리가 유산취득세 방식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외국 국가들은 대부분 유산취득세 방식을 쓰니까 그게 예를 들면 아버지가 50억이 있으셨는데 네. 돌아가셨으면 자식이 5명이면 네. 외국 같은 10분의 경우는 5분의 1씩 받으면 10억씩 주거든요. 네. 그럼 10억에 대한 세금은 크지 않잖아요. 네. 뭐 한 2억 뭐 이렇게만 내면 되는데. 그게 유산 취득세죠. 그렇죠. 이게 네. 유산취득세 방식이죠. 근데 우리는 유산세. 우리는 까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50억을 받았다고 하고 다 각자 내는 거죠. 그렇죠. 50억에서 한 세금을 20몇억 까고 나눠져 버리니까 네. 절반 정도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국가는 이익이네요. 국가는 이익일 수 있겠죠. 네. 네, 세수는 이제 늘어나는 건데 네. 세수 비중이 생각보다는 GDP에 차는 비중이 한 3%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도 있다. 이게 동맥경화 현상이 벌어지니까 네. 돈이 돌아야 되는데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건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고 아하. 우리가 세율이 뭐 상속세가 이제 그 가산세를 빼면은 이제 네. 50%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뭐 미국도 55고 일본도 55고 대중은 뭐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실효세율이 우리가 엄청 높아요. 네. 우리는 50이 그냥 실효세율이고 네. 미국의 실효세율 공제가 있지 않나요? 공제가 엄청 많죠. 네. 일본도 26 정도라 그러고 미국은 15% 네. 실효세율이고요. 네. 그렇게 따져 보면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가업 승계에 있어서도 정말 가업을 승계할 자격이 없는 2세, 3세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승계를 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렇죠. 자격이 기업을 있는 위해서, 사람도 조직을 있어요. 위해서. 네. 잘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승계를 받을 어떤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네. 기회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독일 같은 좀 가업 승계 프로그램 네.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다. 그 독일의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건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독일은 그냥 심플해요. 그러니까 업종 제한이 없고요 일단. 아,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고 네. 규모의 제한도 없어요. 큰 아니 회사든 그러면 작은 아버지가 경영하는 게 선대가 경영한 게 예. 예를 들어서 무슨 IT다. 예. 그럼 그 IT를 물려받아야만 그 기업을 물려받아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맞는데요. 그거 맞는데요. 사업은 유지해야 되는데 네. 모든 업종이 다 된다는 거죠. 바이오도 되고 그 뭐도 되고. 뜻이었습니까? 아, 예. 네. 우리나라는 보면 베이커리 뭐 이쪽은 많이 요즘 땅 그렇게 베이커리가 큰 게 많은데 처음에 그렇게 낯선데 그냥 뚝하니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있어서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렇죠. 그 한도가 뭔가 세금을 줄이려는 공제가 600억인가 저희는 네. 이제 최고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요. 너무너무 복잡한데 네. 독일은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규모 제한도 없고 그 특이한 거는 제3자 양도가 가능해요. 독일은. 아 그래요? 자녀가 아니고 친구한테 줘도 되고.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사회라서 그럴까요? 그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자산의 그 상속이 아니고 책임의 상속. 음. 기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아 나의 아이가 만약에 자녀가 굳이 잘하지 않거나 예. 아니면 뜻이 없는데 물려주는 예. 게 아니고 능력이 이걸 잘 없으면은. 키워서 예. 일반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고 국가 경제 이바지할 예. 수 있으면 그쪽에 예. 줘도 된다 이 뜻이군요. 자기 회사 직원한테 넘겨버리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업을 7년만 유지하면 아하. 100% 감면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뭐 연간 뭐 3만 건이래나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10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독일에서 연평균 13,000건 공제수로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가업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보니까 연평균 상속 공제 건수는 93건 그리고 건수의 10%가 넘는 57건이 사후 관리 의무 못 지켜서 상속세 추징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당장 꼭 독일하고 우리 경제가 똑같지는 않으니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방향성은 그렇게 가야 기업이 오래 가고 그렇죠. 존속을 할 수가 있는 존속을 겁니다. 해야 네, 이익이 나오고 일자리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라는 차원에서 요즘은 기업을 팔아버리잖아요. 다 대부분. 네. 그 이민도 지금 계속 너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참 걱정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세부 부담 때문에 예. 이제 이 나라를 떠난다면 그렇죠.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예. 그리고 이제 부자의 그러니까 그 소득이 많은 이윤 창출이 많은 일부가 많은 그 담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증권가가 제시한 올해 국내 증시 전망 보고서 보면은요. 이제 5천 네. 시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대다수던데 예. 의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PER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워서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싶은데 PER, Price Earning to Ratio라는 건데 낮을수록 싸다 이런 네. 개념인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지금 7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다 사는 데 드는 비용이 700조인데 네. 삼성전자 내년에 예상이익이 한 70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세후에. 네. 70 정도 보고 있으면 1년에 10% 버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 10%의 역수가 PR인데 그럼 10이거든요. PR이. 네. 10이라는 거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지분 가격에 투자하면 네. 700조라는 이 자산을 회수하는 기간이 10년 70조씩 10번이면 네. 700조잖아요. 네. 70, 70에서 그게 이제 10배 PR이. 네.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 지금 한 12배 정도 돼요. 네. 12배 정도 되는데 미국이 30배 정도 되고. 거기는 30년이 있어야 된다는 예,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30년 걸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대만이 21배, 네. 일본이 18배, 네. 유럽이 16.5배, 네. 이머징이 15.8배. 아, 이머징보다. 이머징은 주로 칠레, 이집트 예, 뭐 이런 예. 국가들인데 그래서 최소한 이머징까지 가는 걸 이제 5천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여기는 가야 되지 않느냐. 네. 우리는 반도체도 있고 네. 유럽은 반도체도 없는데 그런 측면이고 근데 이게 유지가 되려면은 물론 이제 뭐 기업의 실적이 네. 지금 수준 또는 이상으로 유지가 돼야 될 거고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마지막 요인인 상속세 문제도 어느 정도는 좀 실마리가 풀려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밖에 5천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또 조건 어떤 걸 생각하고 정부의 계세요? 정책 의지가 후퇴하면 안 되죠. 네. 예, 지금 정책 의지는 네. 확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있는데 주가가 오르면 후퇴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정부의 정책 의지로 올린 코스피는 사실 3,300 정도고 네. 나머지 700포인트는 반도체가 올린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어쨌든 정책 의지를 담은 3차 상법 개정 안에 대해서도 이제 여당이 예, 좀 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되면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원래 주주 환원할 때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자사주 소각도 있고. 맞아요. 네. 근데 자사주 소각을 이제 외국이 소각한 이유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캐피탈 게인 텍스가 없잖아요. 네. 지금 금주세가 폐지돼서. 네. 근데 배당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사주 소각에서 주식이 줄어들면서 자동으로 주가가 오르잖아요. 오르는 예. 거죠. 네. 그러면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음. 주주하는 정책이라고 특히 우리나라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자사주를 이제 샀다 팔았다니까 샀다가 좀 오르면 팔기도 하고 좀 파킹하기도 하고 네. 뭐 지주사 전환할 때 쓰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모든 주주를 위해서 쓰냐 이거를 어.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네. 자사주는 앞으로는 이제 매입하게 되면 1년 안에 자동 소각되는 걸로 아하. 지금 안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자사주가 좋은 이제 용도로 쓰이게 되는 거죠. 네. 그 밸류업 지수가 지난해 11월 예. 말까지 역대 최고치인 예. 78% 상승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이게 예. 상승하면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네. 예, 좋은 겁니다. 예, 좋은 겁니다.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근데 이제 그 어때요? 그 주주 환원, 뭐 수익성, 자본 효율성 같이 이 밸류업 공시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곤 하는데 여전히 대기업들이 많은 거죠. 여전히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보여주기식이라는 얘기도 많은데 네.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근데 보여주기라도 하면 그게 어디예요? 예. 네. 제가 항상 주장해왔던 게 그거잖아요. 이 시대를 지배하는 힘의 파워의 변화가 생기거나 과거에는 힘이 지배했잖아요. 네. 뭐 몇천 년 전에는 군사력이나 권력 이런 게 지배하다가 200년 전부터 네. 이제 자본주의와 네. 민주주의가 절묘하게 결합해서 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좀 불균형, 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네. 뭔가 불평등 이런 게 강해지고 신자유주의 이러면서 자율 경쟁하면서 자본주의가 너무 득세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게 저는 이제 모렐리티 어. 또는 보편적 가치 네.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게 이대로 가긴 쉽지가 않아요. 뭐 도덕적인 경영 이런 거 쉽지가 않은 건데 최소한 그래서 보여주기식이라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이 포장하는 시대, 착한 척하는 시대.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본성은 나쁜데 네. 뭐 그걸 숨기고 네. 기부도 하고 좋은 일도 하다 죽으면 우리 눈에 비친 모습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계속 기업들도 좀
이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ESG 경영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절대로 안 앞으로요. 됩니다. 네, 그래요. 아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쑥쑥 지나가가지고 더 말씀 나누고 싶은데 좀 아쉬운데 그래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지난 이제 Everything 랠리 되고 물론 이제 단기간의 예, 변동성은 예, 있었습니다만은 포모 또 예. 정말 조바심 내는 투자자들 많은 그런 한 그렇죠. 해였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지지 않고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을지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 상법 개정의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제는 한국 주식에 진정한 가치가 생겼어요. 음.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거품이 꺼질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비싼 주식이거든요. 과하게 오른 주식들, 네. 가치에 비해서 너무 비싼. 그러니까 스토리 이런 내러티브에 의해서 이제 모멘텀으로 올라간 주식들이 위험한 거고, 네. 정말 돈 잘 벌고 배당도 잘하고 싸고 네. 뭐 좋은 기업들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이제 한 해가 될 거다 올해는. 그래서 멀티플이 낮은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PER이 낮은 쪽, 알겠습니다. PBR이 낮은 쪽. 알겠습니다. 그 40년 정도 시장 지켜오시면서 가장 견제하고자 했던 예. 건 뭐였습니까? 오직 기업의 가치만 보고 투자하자. 네. 네, 시황도 중요하겠지만 경제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오직 기업의 가치만 보고 투자하자. 기업을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우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채원 라이프자산 운용 의장과 함께했습니다.